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 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금 들으신 그대로인데요. 군 당국은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워졌다 이렇게 밝혔는데 향후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을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 이어서 김민아 평론가 함께 해주실 거고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허윤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사건 개요부터 허윤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의 상황이 어떻게 좀 정리될 수 있을까요? 예, 21일부터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21일 날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A 씨가 오전에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갔다가 점심 무렵 실종이 됐습니다. 네. 동료들은 신고를 했고요. 이제 해군과 해경이 항공기 등을 동원해서 그 일대 수색을 했는데 A 씨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22일 오후쯤 돼서 A 씨가 북한 해역 쪽에 있다는 게 좀 알려졌고요. 예. 이 A 씨가 자발적으로 갔는지 아니면 표류해서 갔는지는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 씨가 북측의 귀순 의사, 그러니까 귀순이라기보다는 월북 의사겠죠. 네네.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예. 그 월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A 씨에게 총격을 가했고 A 씨는 사망했습니다. 예. 더구나 이제 북측은 A 씨의 시신을 해상에서 이제 불태우는 어떻게 보면 만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월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월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것도 이제 일부 좀 보도가 됐습니다만 월북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해볼 사안이긴 한데요. 일단 홍현익 박사께서는 이 내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실제 월북 여부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월북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어업지도선에 이분이 신고 있던 신발이 이제 놓여 있고, 예. 그 다음에 거기가 위치가 NLL이 있으면 NLL 바로 밑에 대연평도가 연평도 중에 큰 연평도죠. 예. 그 남쪽에 소연평도가 있는데 예. 소연평도보다도 더 남쪽에서 점심시간에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전날 당직을 하고 11시 반에 이제 점심 먹고 오후부터 근무해야 되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가보니까 신발만 있는데 이분이 이제 발견된 게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고 예. 그다음에 스티로폼이나 하여튼 어떤 형태건 몸을 의지할 수 있는 것에 의존해서 왔는데 어업지도선이라는 게 이제 북측으로 다른 그 고기잡이 배가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이를테면 그물 같은 것도 위법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또 조난을 당했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파견되는 건데 예. 근데 이분이 만약에 NLL을 어떤 배가 잘못 가는 것 같아서 좀 인도하려고 그랬으면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행동을 했겠죠. 네. 근데 물에 왜 구명조끼를 입고 왜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거기에 왜 그런 상태로 발견됐냐 그죠. 그러면 다른 이유는 아무리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도 예. 북쪽으로 본인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물에 뛰어든 게 본인 의사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위치가 만약에 북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대연평도 근처에서 넘어가지 왜 그랬을까? 예. 아마 그 배가 대연평도 쪽은 안 가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예. 어쨌든 제가 볼 땐 그게 조금 약간 좀 이상하다가 좀 여겨지긴 하는데 예. 일단은 이분이 본인의 의사로 간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분을 북측에서 멀리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왜 왔냐 물어보고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정황을 대충 파악했는데 예. 총으로 쏴서 죽였고 그 다음에 이 방독면을 쓰고 방화복을 입은 상태에서 가서 불을 질러서 수장을 했는지 하여튼 불을 질러 화장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환자라고 단정하고 예. 환자의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 일단 김정은의 지시도 북중 국경에서도 만약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다 사살해라 이렇게 명령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넘어간 사람이지만 일단 코로나 환자라는 생각으로 예. 사살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 네. 김민아 평론가도 좀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월북 여부에 대해서 짚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정확한 사실 확인은 뭐 추가로 해봐야 되겠죠. 다만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조치였다.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로 만약에 남한에서 북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여러 가지로 뭐 자신이 어떤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면 예. 체제 선전이나 이런 쪽에 이제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거나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까지 뭐 죽이고 또 방호복을 입은 상태로 불을 질렀다는 것은 어쨌든 코로나19와 관련된 뭔가 예.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 이 점은 이제 좀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이 물어본 거 아닙니까? 어떤 지금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이제 등등에 대해서 예. 북측이 이제 이분에게 물어본 것인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우연히 이제 표류를 해서 조난을 당한 것이고 다시 남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로 뭔가 의사를 밝혔으면 만약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조치였다고 전제를 하면요. 예. 그랬으면 아마 이제 죽였을까라는 것은 좀 그렇게 총격을 가했을 것이라는 것은 좀 의문인데 예. 그게 아니라 북한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추정은 있습니다. 다만 예, 예. 그것은 이제 북한 내부의 논리인 것이고 북한 예. 체제 내적인 논리인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든지 그게 전후 사정이 어떻든 우리 국민을 북한의 군이 계획적으로 그것도 뭐 지금 해군의 어떤 그 지시에 의해서 북한 해군의 어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런 이유로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살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말 책임을 크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의 남북 관계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과잉 대응이라는 측면은 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북 간에는 합의라는 게 있잖아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지금 보도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결국에 합의를 어긴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도 지금 분분한 상황이고요. 일단 9.19 군사 합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걸 좀 짚어주신다면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 서해 쪽에서 굉장히 많은 북한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예. 뭐 연평 해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연평도 포격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해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2018년에 예. 남측과 남한과 이제 북한이 군사 합의서라는 거를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예. 군사 합의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모든 공간, 그러니까 뭐 해역뿐만이 아니라 육상과 해역 그리고 이 그 하늘에서도 예.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을 하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서 우발적으로 충돌이 발생하는 거를 좀 막자라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를 뭐 지켜왔었는데 사실 이 군사 합의서에 대해서 이번이 북한이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군사 합의서상으로 볼 때 명확하게 이게 연평도 포격이나 이런 것처럼 예. 포를 사용한 그런 행위만을 규제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지금 소총이잖아요. 예. 그 총을 쏴서 사살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행위까지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이 군사 합의서의 전체적인 취지나 목표가 이 서해상에서의 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기 예. 위해서는 적대적인 행위를 막아야 되는 건데 예. 이 남한 측 우리나라의 국민이 북한 해역에 있다고 해서 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아무리 좋게 봐준다고 해도 예. 그 국민을 사살을 해서 시체를 불태우는 이런 행위는 명확하게 적대적인 행위에 들어간다. 이런 이제 지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근데요, 진짜 9.19 군사 합의를 북측이 위반한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뭐 위반했다라고 봐야죠. 위반한 겁니까? 예, 위반은 했는데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북한 거죠. 내부의 사정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기 지역으로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그 어떤 그 위험한 물체를 예. 제거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한국의 적대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하겠죠. 예, 예. 그러나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살해당하고 화장까지 당했으니까 예. 당연히 항의해야 되고 규탄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북측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행위를 한 지도부나 뭐 이런 사람들도 김정은으로부터 처벌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7월 달에 탈북한 분이 한국에서 한참 생활하다가 예. 강화도를 통해 가지고 월북했잖아요. 다시, 예.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이제 그 개성 쪽으로 들어갔는데 예. 들어가서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이게 사라진 사람이 몇 년 만에 나타나 가지고 활보하다가 잡힌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사람이 코로나를 퍼뜨렸다.
그래가지고 북한 지역의 코로나가 마치 대한민국의 사람이, 그러니까 탈북자지만 예,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 사람이 코로나를 퍼뜨리고 다닌다. 예. 이래가지고 그 지역을 코로나 방역지구로 이제 선포하고 국가 방역 태세를 전국적으로 내렸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북중 국경도 더 단속을 더하고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외부에 어떤 지원도 받지 말고 예. 지원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원도 받지 말고 어떠한 그 사람이나 동물이나 우리 공화국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예, 예. 이렇게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행동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 없고 정말 예. 비인도적이고 예. 말도 안 되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월북에도 취조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려보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 거를 보면 지금 남북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모종의 적대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기보다는 예. 자기네들 일선 지휘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정은의 지시를 일단 따라야 되고, 예. 그다음에 괜히 이렇게 좀 온정을 베풀었다가 오히려 문책을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근원을 없애버린 차원에서 한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이 일선 지휘관들한테 좀 이렇게 재량 여지를 두고 너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했으면 그냥 데려다가 하고 나중에 뭐 취조를 해가지고 돌려보낼 수도 있었겠죠. 근데 북한에 이를테면 우리가 대북 전단 살포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게 거기 김정은을 모독하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전단 살포하는 걸 일선 지휘관이, 북한의 일선 지휘관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불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최고 지도자의 명령이 어떻게 보면은 잘 소통이 잘 안 돼서 예. 더 강력한 그 행동으로,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봐도 손해죠. 예. 그렇지만은 김정은이 이걸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예. 옛날에 2008년에 그 박광자씨 사건 때도 예, 예. 일선의 경계병들이 우리 관광객이 갔는데도 총으로 쏴 죽인 거 아니에요. 네네. 수화를 했는데 뭐 그 암구를 모르니까 예. 총으로 쐈는데 그 경계병들을 처벌하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경계를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자기 좀 과도하게 했지만 예. 그거를 처벌하면 북한군의 사기의 문제가 되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지시한 대로 했다라고 그냥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북한의 그 체제가 너무나 경직됐고 비인도적이라는 게 다 드러난 거죠. 예, 네. 예. 방금 이제 박광자 씨 피살 사건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북측이 우리 국민을 피격한 두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시간 좀 돌려서 박광자 씨 피격 사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허윤 변호사께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박광자 씨가 이제 금강산 관광을 갔습니다. 예. 그런데 관광을 하다 보면은 이 관광객이 관광 코스만을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벗어난 곳도 좀 가보고, 특히나 이제 금강산 유역은 우리 영토가 아니라 이제 북한 쪽에 있다 보니까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북한이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누가 접근을 해오면 암구를 외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우리 편이구나라고 얘기를 할 텐데 박광자 씨는 당연히 그걸 몰랐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격을 받고 사망을 한 건데 아마 이 사건하고 박광자 씨 사건하고 좀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명확한 거는 박광자 씨 같은 경우는 과실로 지금 넘어간 게 명확하고요. 반면에 지금 오늘 문제가 되는 이 그 해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고의로 뭐 월북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실수로 뭐 넘어갔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이제 좀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양자 간 차이를 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북측과 연락할 수단이 없는 현실적인 상황도 굉장히 답답한 측면입니다. 유엔사 통해 가지고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는데 무응답인 상황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김민하 평론가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네.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은 사실 우리 군이 관측을 했거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진 여러 정보들을 종합 분석해서 이제 얻은 결론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인데 네. 실제 이런 내용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는 어떤 차원에서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것인데 예. 그런 차원에서 사실 과거 같으면 여러 가지 연락할 수단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이제 파괴해 버렸고 그 이후에 완전
완전히 이제 우리 남한과의 어떤 모든 통신선을 끊어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런 의사를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은 유엔사를 통한 대북 통지문밖에 없는 것인데 예. 지금 그것에 대해서 북한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상의 어떤 연락 수단은 지금 사실상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뭐 과거에 언급됐던 뭐 이른바 이제 한라인이라든지 예. 국정원과 이제 그 북한의 어떤 정보기관으로 이어지는 어떤 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문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예. 사실은 실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입장을 묻고 답하는 그런 과정은 철저하게 이제 북한의 어떤 의사에 지금 달려 있다 이런 예.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답답하면 그러니까 홍 박사님, 그러니까 그 지금 평론가께서도 언급해주신 대로 그 라인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북한이 언제 응답할까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이게 뭐 풀릴 문제는 아니죠. 예. 북측에서 어쨌든 우리로서는 불가피한 조치를 했지만 참 남측에는 좀 미안하게 됐다. 뭐라고 좀 해주면은 그럴만하면 다행인데 예. 북한이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예. 지금 상황이 지금 화면에서 나오지만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저렇게 그냥 무참하게 그냥 폭파시키고 더 적대행위를 몇 가지 더 할래다가 김정은이 뭐 사전에 계획된 것 같은데 예. 김정은이 그 정도면 됐다. 그러고 지금 소강 상태로 오고 있는데 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대부분의 대북 그 안보 부서장을 굉장히 남북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분들로 청와대 안보실장 또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1차관까지 다 이렇게 대북 화해 협력을 하시는 분들로 다 채워서 했고 대통령께서 그 유엔에서 연설까지 하면서 그러니까요. 종전선언. 네네네. 이거는 사실 미국도 지금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좀 선의로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을 해서 다시 대화를 이어가자. 또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만들자. 이건 북한에 지원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북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중 간 또 몽고, 일본까지 해가지고 동북아의 지역 협력 분위기를 만들자. 예. 일본에도 새 내각이 이제 새로 구성됐으니까 그런 계획까지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뜬금없이 저런 적대 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저는 뭐 북한의 존재가 본래 그렇게 아주 그 숨어 사는 고슴도치처럼 숨어 살다가 그냥 더군다나 지금 세 가지로 어렵잖아요. 대북 제재가 전례 없는 대북 제재에다가 예. 코로나19로 무역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다가 태풍에다가 홍수까지 나가지고 예.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움츠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더 강경하게 간다고 하는 건 물론 감정상으로는 정말 괘씸하죠. 그러나 이런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하는 게 과연 해결책이 될 것이냐. 예. 우리의 국익을 가장 충실하게 챙기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청와대에서 지금 그 예, 논의하고 예, 계시겠지만 예. 제가 볼 땐 기대하는 거는 너무 강력하게 하기도 단호하게 우리 국민에 대해서 위해한 건 유감이고 예. 규탄한다라고는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적대 관계로 간다. 박항자 씨 살해 사건 때 이명박 정부 때 초기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 북한하고 좀 잘해보려고 그러던 차에 이게 벌어져서 완전히 남북 간에 적대적으로 갔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죠.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뭐 이게 간 게 뭐 우리가 적대했으니까는 그들이 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예. 우리의 입장에서는 평화를 지키고 어떻게든 북핵 문제를 해결해서 통일로 가고 남북 간의 호혜적인 협력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거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규탄에 마땅하나 예.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익에 저는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예. 그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추가적인 입장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오는지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허윤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